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4월 3주차, 4주차 위클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냥 전체적으로 전부 다 주식들이 오르고 있어서 건드릴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이모티콘은 그냥 스마일 하나 좋습니다. 여기 스마일 하나.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정말 많이 바빠지고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4월 3주차께 스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스펙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스펙주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유령 회사 하나 세우고 상장을 시킨 다음에 그냥 돈만 있는 회사를 상장을 시키고 그 유령 회사랑 다른 비상장 회사랑 합병을 시킴으로써 비상장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그러니까 우회 상장 느낌이긴 하죠. 이제 어떻게 제가 이 스펙주들을 생각을 하시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모든 종목에 똑같이 접근합니다. 저는 유령회사가 만약에 돈만 있을 때, 유령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때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아요. 돈도 못 벌고 있는 회사고 가치도 없고 $100 지폐를 $110에 타는 꼴이죠. 물론 이게 $10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딱히 이런 거를 믿지 않고 루머에 투자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자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랑 합병한다 카더라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요 인베스토피디아인가에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 no idea what company they ultimately will be investing in. 그러니까 뭐에 투자하는지 스펙 매니저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투자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돈만 갖다 박아놓는 개념이어서 저는 안 하는데, 일단 합병 후에는 스펙 상장하는 회사들, 합병 후에 그러니까 스펙 상장을 해서 합병이 된 기업들은 대체로 IPO 직상장을 못하는 뭔가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초기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이거는 너무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제 레이더 자체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제품 있고 매출 있고 뭔가 있으면 하는데 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몇 가지 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하거든요. 현금 흐름이 있고 돈 벌고 있으면 이거는 피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스펙으로 상장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변화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어쨌든 포트폴리오 변화 사항은 팔페치 추가 매수를 했고요. 주오라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이 주오라는 원래 제가 몇 달 전부터 포지션이 있었고 이번 주에 더 살 예정이고, 팔페치는 5일인가 4월 5일 영상에 제가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3주 차에 더 샀어요. 그러니까 주오라는 살 예정이고 팔페치는 이미 더 샀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에 매수하는 ETF가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더 샀어요. IHI라고 의료기기 ETF가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거 소프트웨어 한국 ETF인데 이거 사실상 네이버하고 NC소프트하고 카카오에 분산 투자하는 ETF여서 요것들 샀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주린이 시리즈 3편에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근데 뭐 여전히 딱히 더 사고 싶은 종목들,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 종목들은 안 보이는 추세에 있고, 제가 알쓸투전 멤버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알쓸투전 주주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 알쓸투전 공시에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유튜브에 대한 비전, 알쓸투전 유튜브 채널에 대한 비전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예전부터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회수가 너무나도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핫한 종목 소개 쪽으로 가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슬슬 우량한 성장주 기대되는 유망주 시리즈에서 느끼셨겠으나 장기적으로 우상향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법니다. 문제는 이런 친구들 하면은 조회수가 완전 바닥이 나고 이런 종목들을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들이나 블로그들도 상당히 적다는 거, 이런 쪽으로 저는 밀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 투자 전략을 좀 더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려보기 전에 일단 주식 투자 수준에서 저는 자산을 알고리즘도 돌리고 해외 주식도 하고 금도 투자하고 이러니까 일단 주식 투자 순에서는 딱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퀀트적 기계적 투자의 관점인데, 일단 첫 번째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종목을 발굴하는 것부터 주식 투자를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를 때까지의 단계들을 약간 잘게 다져놔서 이게 브레이크다운을 한다고 하는 건데, 잘게 다지면은 한 요 정도 3단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후보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 또는 기대되는 유망주 시리즈에서 하는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어떤 종목을 살까 수준. 네, 어떤 펀더멘털을 가진 종목들이 잘 갈지, 미래에 좋을지, 돈을 잘 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특정 섹터에 너무 안 겹치게 충분히 분산이 되게 그러니까 종목을 몇 종목 이상은 보유를 하게 그리고 종목당 최대 자산의 몇 %씩 매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최대 몇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이 모든 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약간 제가 이과여가지고 네, 모든 거는 규칙으로 알고리즘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별 매매 타이밍도 저는 이것도 규칙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고점 돌파 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되돌림 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솔직히 요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감으로 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백테스팅을 한 상태에서 수치적으로 증명을 한 다음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는 좀 더 기계적으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언제 매도하고 언제 리밸런싱을 해야 될지 이 정확한 매수 그 타이밍도 좀 저는 기계화 수치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현금 비중 관리인데 현금이 진짜 웃긴 게 주식들이 쌀 때 살 수 있는 다크호스이자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친구여서 이 현금 비중을 생각할 때마다 이걸 정말 전부 다 기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지 현금 비중에 최적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충 수익률로만 따지면 현금 비중이 없어야 제일 높기는 합니다. 대체로.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검증할 수 있는 백테스팅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요거를 파이썬을 구축하려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규칙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과거 연평균 몇 % 수익률이 나왔는지 검증 절차이고 자산의 일정 %까지 이런 식으로 저는 돌릴 예정입니다. 이게 주식 수준까지는 요게 어느 정도 후딱후딱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고 이제 문제는 이제 주식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딱 요 파트예요. 지금은 뭐 비중의 40%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예정이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요만큼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싶은 거고 일단 주식 투자는 한 자산의 한 70%까지는 주식 투자를 해볼 예정이고 내 맘대로 투자 지금처럼 그냥 기업 보고서 읽고 원하는 기업에 투자 뭐 요것도 DCF 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델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 맘대로 투자긴 하죠. 30%까지는. 그리고 기계적 투자 앞에서 소개한 것들 지금까지 읽은 기업 보고서 성공한 투자자들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투자자가 아니죠. 성공적인 투자한 기업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또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 전부 다 자동화를 해가지고 기계적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4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고 이 기계적인 투자 부분이 제 앞에서 말한 주식 투자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에는 5% 미만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하고 있고 이건 알고리즘이 맛까지 안 되나 이것도 언젠간 맛이 가겠죠. 근데 맛까지 안 되나 계속 돌릴 것 같고 금은 10%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크로적인 이유들 때문이라도 계속 금을 보유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 트레이딩 10% 요거는 이것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슬슬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 현금 5%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현금 카테고리는 지정되지 않은 투자처가 보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암호자산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선물 트레이딩에서 각각의 현금 비중 관리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금 비중은 거의 한 20%, 10%에서 2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이 5%에 대한 현금은 진짜 보험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예시로는 비트코인 재정거래 기회가 딱 있다. 그럼 어딘가에서 현금을 꿍쳐온 거를 가져오지 않고도 5%는 그냥 갖다가 박을 수 있게. 근데 요 재정거래는 이제 슬슬 프리미엄 좀 올라오던데 요거는 뭐 아르실 분들은 관심 가지실 분들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은 딱히 정해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제가 요즘에 보고 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채권이거든요. 근데 채권이랑 원래 주식 투자랑 금하고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엮어서 원래 운용을 하는데 채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목표는 변동성이 낮은 연 15%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변동성이 낮은이 붙어서. 그리고 솔직한 목표는 20% 이상이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좀 목표고 그냥 실질적인 목표는 1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 운용에 대한 퀀트적 접근, 그러니까 점점 저는 더 제 주관적인 의견을 빼고 싶고 객관적인 과거에 의존한 데이터에 의존한 투자 쪽으로 밀고 있고, 문제는 투자라는 게 주관적인 사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고조차도 저는 기계화, 수치화를 시켜야 되고, 그 수치화를 시킨 거를 기반으로 백테스트를 돌렸을 때 수익률이 좋은 것들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커머스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커머스를 과거에 비슷한 무언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소매점이 갑자기 카탈로그식 영업이랑 비슷하니까 카탈로그식 영업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이커머스가 거의 이미 끝판이야. 그러면 이커머스 빨리 나와야 되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커머스에 돈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의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데이터적 접근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해보다가 퀀트적 모델로 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게 주식 투자 수준, 기계적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수준에서는 솔직히 파이썬으로 좀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 포괄하는 것에는 이거 전부 다 관리하는 거를 만들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생각에 금 10%를 보유하게 맞는데, 만약 과거 데이터상 5%만 보유하는 게 맞다면, 지금 이미 5%가 빠져버렸죠. 그럼 5% 빠진 만큼은 딴 거를 더 사야 되는데 뭘 더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있어야지 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컴퓨터가 판단을 잘할까, 컴퓨터와 역사와 데이터가 결합된 친구가 판단을 잘할까, 아니면 그냥 내 뇌에 있는 경험들이 좀 잘할까, 이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확실히 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의 영역, 이거 진짜 쌍팔년도, 90년도식, 2000년도 초반식 데이터 분석 영역인 것 같고, 이제 핫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불리는 영역까지 가려면은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유전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유전 알고리즘은 트레이딩 쪽에서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요게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10년 안에 될련지, 제 기준에서 제가 좀 구닥다리식 방법들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 투자 방식이고, 저는 이 투자 방식을 최대한 유튜브 콘텐츠에 녹이고 싶어요. 그래야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너무 딥하고 좀 매운맛 내용들이 많아서 일단 유튜브 영상들 방향성은 거의 주식만 좀 다뤄볼 예정이고, 계속 주식만 다루고 있죠. 근데 좀 제가 바꾸고 싶은 건 요거죠. 내 맘대로 투자해서 기계적 투자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투자해서 기계적 투자로만 바꾸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위에서 기계적 투자에 들어가는 여러 단계들, 작은 단계들을 쪼갰잖아요. 이제 그 각각의 단계들을 콘텐츠와 최대한 쉽게 갈무리를 해서 콘텐츠를 하고 싶다는 게 이제 제 시즌2 목표라고 하죠. 시즌2 목표예요. 그래서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 기대되는 유망주 등의 후속편으로 종목 필터링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필터링한 종목들을 몇 %씩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몇 종목을 몇 %씩 보유를 해야 되는지, 최적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로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현금 비중에 따른 수익률 변화,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현금 5% 보유했을 때는 10% 수익률이 나왔는데 10% 보유하니까 막 12% 수익률이 나온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좀 찾아볼 거고, 특정 타이밍의 리밸런싱식 매수와 매도와 이에 따른 수익률 변화, 이거는 정확히 매수 매도 타이밍에 따른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방향성으로 잡고 있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저한테 알려드리는 게 예의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저번 주에 못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겨드리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번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번 한 주에 무엇을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은 공유할 내용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댓글로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위클리에서 매주 위클리를 한다고는 제가 정말 장담을 못 드리겠고, 이번 주부터는. 다만 네, 언제든 제가 꼭 다 밀린 것들은 전부 다 처리를 할 테니, 얼마든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으며,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